36이 너무 젊은 나이예요. 늦은 것 같아요. 왜 늦어요? 주변을 보면 다들 승승장구하고 승승장구한 애 데리고 와요. 내 앞에 데려다 놔봐. 걔가 승승장구 하나 내가 확인해 줄게요.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건 인간 누구나 본능입니다. 그 불확실한 걸 걷고 가느냐, 불확실한 것에 압도되어서 멈추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가르겠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강의하면서 30년째 강사로 살고 있는 김미경입니다. 얼마 전에 40대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 대박, 저 선생님 여태까지 있어. 나 중학교 때 봤는데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. 오늘 또 이제 저를 기억하는 분들 이 채널을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대표님, 30대 직장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재테크에 관심이 이제 막 생긴 36세 예비 아빠입니다. 열심히 일하면 저절로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. 근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네요. 가족이 생기니 이 책임감이라는 게 너무 숨막히고요. 대표님도 저처럼 현실적인 고민들 때문에 저 자신이 초라하다는 감정 느껴보셨을까요? 그놈의 돈이 도대체 뭔가요? 아내와 아이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는 게 없네요. 어쩌면 좋죠? 36인데 너무 칭찬드리고 싶은 건 가정을 꾸렸다는 거예요. 사실 되게 겁났을 거거든요.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. 막 29살, 30살짜리 남자가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죠. 자기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나는 나 하나 정도는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릴 수 있겠어라는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. 없는데 결혼을 했을 거라고요. 이제 그랬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, 용기 이런 게 있어서 한 거예요. 다 내 힘으로 될 거라는 걸 믿고 결혼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있죠. 좋은 운도 들어오고 어떻게든지 살아낼 거라는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할 만큼 건강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칭찬. 이거 되게 잘한 거예요. 근데 막상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와 보니 36의 남자가 만약에 맞벌이를 하건 둘이 번다 할지라도 이 세 식구의 살림을 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먹어요.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. 거기다가 세 사람이 들어앉을 집도 필요해요. 눈 뜨면 다 돈 나갈 일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걸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가끔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건 정상인데, 근데 이 답답함이 금방 해소되지 않고 답답한 상태로 70, 80, 90까지 가는 거예요. 돈 걱정 하나도 없이, 아무 답답함 없이 가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. 되게 드물어요. 한 1000억 버는 사장은 괜찮아요. 그럼 1000억 때문에 직원이 1000명이라 힘들어요. 그 돈. 다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고민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, 해야 될 건 잘하셨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를 할게요.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중간 정산을 하지 말아요. 내가 얼만큼 벌었지,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,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.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돈 쓸 일이 너무너무 많고 또 돈 벌 일도 많고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들여다보면 만족스러운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. 내가 만약에 아프면 어떡하지? 내가 만약에 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하지? 내가 이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를 전제로 오늘을 걱정해봐요. 그럼 다 문제잖아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간 정산을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월급 벌어서, 월급 받아서 내 아내와 잘 살았어. 근데 앞으로 10년, 20년 계속 벌다 보면 언젠가 50 이전에 내 집도 생기고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현재를 되게 편안하게 지나가야지, 미래에 오지 않은 여러 가지 변수나 걱정을 갖고 오늘을 곱해보면 나오는 건 거의 빵점처럼 나오거든요. 그런 생각하기 전에 현재를 끌어가고 있는 나를 더 봐주고 칭찬하고 끌어가면 되고, 36이 너무 젊은 나이예요. 늦은 것 같아요. 왜 늦어요? 기준이 뭐예요? 늦었다는 기준이. 주변을 보면 다들 승승장구하고 승승장구 하나 데리고 와요. 앞에 데려다 놔봐. 걔가 승승장구 하나 내가 확인해 줄게요. 뭘 보고 늦었다라는 거예요. 나는 늦었다라는 사람을 보면 뭘 보고 늦었다라는 건지 얘기하고 싶거든요. 그러면 같은 36살짜리 다 데리고 와봐요. 지나가다가 길에서 36살 그냥 랜덤으로 데리고 와봐요. 다 늦었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. 지금 다. 그리고 그들이 비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또래들 중에서도 몇몇 되게 잘 나갈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, 코인으로 돈 버는데, 주식으로 돈 버는데 미친 듯이 해서 그 돈을 벌었잖아요. 분명히 그 사람은 어디 아플 거예요. 건강이 상했거나 멘탈 털렸거나, 아니면 여자친구 얼마 전에 헤어져 갖고, 왜냐면 계속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이 짓 하고 있으니까 헤어졌거나 문제 있어요.
제가 모르는 문제인 거죠. 그게. 당연하죠. 그건 여러분이 볼 수가 없죠. 그건 인스타에 안 올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균형 잡힌, 그러니까 인생의 균형이 맞춰지려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그 균형을 맞추느냐고 지금 거기에 돈이 들어가서 지금 돈이 좀 없는 거예요. 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.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이 균형을 맞추고 내 삶을 봐야 되는데 수십억 유산 받은 사람,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. 한국 인구 중에서. 없을 것 같아요, 많이. 많지 않죠. 아니면 왜 코인에서 돈 엄청 벌었어. 그것도 코인 망가지기 전에 아주 좋을 때 빠져나왔어.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. 작년 주식해서 다 빠졌어요. 2년 내내 주식해서 일반인은 개미들은 다 손해봤어요. 근데 그 중에서 10억, 20억 번 사람 누구 있어요? 영끌에서 지금 집값 확 올라서 신나는 사람이 많아요.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. 뭐가 나 빼고 다 잘 됐다는 건데 누가? 그러니까 이게 늘 슬픈 비교만 하는 사람은 늘 슬퍼요. 늘 기쁜 비교를 하는 사람은 기뻐요. 승질난 김에 조금 잔소리 하나를 더 하면 자꾸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36이 늦으면 뭘 어쩔 건데 100살 사는데 아니 지 손으로 밥 먹기 시작한 지 15년 됐고 36이 늦으면 그럼 45은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55세는 그냥 다 포기해? 100살까지? 그 100살을 사는 걸로 봐서 인생 시계로 보면은 36은 시간으로 보면 몇 시인지 아세요? 오후 12시가 50이에요. 20, 그렇잖아요. 영세에 태어났으면 오후 12시가 50살이고, 그죠? 24시가 됐을 때가 100살이잖아요. 그럼 그때 죽는 거라고 생각해봐. 그럼 36은 몇 살이에요? 몇 시인지 아세요? 오전 9시, 10시예요. 인생 시계로 봤을 때.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늦었다고 그냥 도로 죽겠다고? 출근 시간이네요. 그러니까 출근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인생 출근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. 게으른 애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늦었어? 그거 내가 얘기해 볼까요? 일어나기 싫어서 늦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출근하기 싫어서 늦었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. 나 연말에 위로해야 되는데 늦었다고 하는 데에서 그냥 갑자기 욱해갖고 이렇게 됐어. 어쨌든 뭐냐면 지금 나의 속도대로 가면 갈 수 있을까를 의심하는 거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건 인간 누구나 본능입니다. 그러나 그 불확실한 걸 걷고 가느냐, 불확실한 것에 압도되어서 멈추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가르겠죠. 조급하다라는 게 어떤 때는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조급하다라는 게 만약에 나를 멈추게 한다면 그 조급은 정말 독이다. 조급이 독이다. 이런 고민도 있어요. 30대 이제 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일과 가정 그 사이의 양립이거든요. 아무리 일을 잘해도 가정을 좀 챙기려면 경력이 끊기는 경험을 이제 자이든 타이든 하게 되는데 네네네. 이 막막한 시기를 좀 어떻게 좀 해칠 수 있을까요, 이분이?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가정이 있다라는 건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. 일을 하고 있는데 애가 자폐예요. 아니면 애가 아파요. 어쩔 거예요? 그게 선택이에요? 아니면은 그냥 반드시 해야 될 운명이에요. 결혼을 하게 되면 운명의 변수가 3배, 4배로 늘어나요.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내 운명만 책임지면 되거든요.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운명, 그 딸린 시어머니, 시아버지가 아팠을 때, 내 아이 둘이 아팠을 때 운명의 바구니가 엄청 변수가 커져요. 그래서 사실은 결혼 후에는 운명을 헤치고 나가는 게 실력이에요. 그래서 인생 실력은 그때부터예요. 실력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서 실력이 크는 거예요. 내가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애가 둘이야. 근데 애가 둘인데 하나가 좀 아파. 아픈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. 직장에도 있고 뭔가 안 좋은 것 같아. 근데 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. 얘 버려둬요. 자, 애를 그냥 누구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돈 버는 걸 했다고 칩시다. 일을 했다고 쳐봐요. 그럼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. 이 모든 게 내 100살까지 괴롭혀요. 다 소용없다고요. 돈 조금 벌고 직장 생활해야 소용없다고요. 그러면 어때요? 적극적 수능이라는 게 필요해요. 인생은 닥친 운명에 적극적 수능을 하게 되면 인생의 회로가 바뀌어요. 아까 틱장애라고 얘기했어요. 아이가 틱장애가 있어서 유치원 다니면서. 근데 틱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하면서 이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많은 틱장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겠지, 나중에 40대.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대한 나의 열정과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. 근데 그것이 미국 가도 열정이 있고 호주 가도 열정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멋지게 살아내듯이 일터에서도 멋지게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멋지게 산다. 오히려 아이를 통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. 내 아이도 살리고. 인생은 운명이 왔을 때 그걸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능하면 그 수능 속에 길이 열려요. 대표님도 혹시 적극적으로 수능하셨나요? 그럼요. 어떻게 해요? 나는 우리 아들이 되게 아팠을 때, 힘들었을 때, 그때 이제 일을 좀 쉬고 애를 봤죠. 우리 아들이 중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. 물론 그러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. 나도 버텼을 때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김희경 선생님이 다 잘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야가 아니고 잘한 사람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.
왜 내가 겪어봤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. 나도 못해서 하는 거예요. 나도 못해봤고 나도 버텨봤어요. 그랬더니 망가져요. 어느 한 부분이 망가져요. 자, 봐봐요. 내가 만약에 내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확 달렸어요. 많은 남자들도 그래요. 자기 성공을 향해서 달려? 그럼 어때요? 성공을 향해서 달리려면 온 가족 다 데리고 뛰면 너무 무겁죠. 제일 성공을 향해서 빨리 가는 방법은 혼자 자기 방에 처박혀서 자기 혼자 달리는 게 제일 빠른 거 아시죠?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뛰어요? 집에 와서 가족도 챙기고 온 집안 식구 다 챙기고 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안 그러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남자들 보면 어때요? 새벽 5시에 회사 출근해 들어오면 12시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회사에 모든 걸 바쳤잖아요. 그러니까 임원 되고 사장 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갔어요. 그런데 갔는데 누구밖에 없어요?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. 가족 다 두고 왔다고요. 못 데리고 간다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혼자 너무 외롭죠? 돌아가요. 반드시 돌아가야죠. 돌아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. 안 돌아가고 거기서 죽는 게 제일 나쁜 거고.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돌아가야 될 일이 생기는데 자기가 깨닫고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운명이 날 쳐서 돌아가게 하거나. 근데 둘 다 좋은 겁니다. 그렇게 해도 또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. 어떤 30대를 사셨어요? 저는 엄청 열심히 살았죠. 난 없었으니까.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돈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시골에서 올라와서 코딱지반한 자취방에서 내 20대를 시작했고 그렇다고 30대에 돈이 벌어질 리가 없죠. 당연히. 가장 낮은 페이로 시작하는 게 30대잖아요. 가장 높은 페이를 갖는 건 50대고요. 그러니까 어차피 30대부터 열심히 살면 50대 페이가 높아져요. 가만히 열심히 하면. 근데 30대에 50대의 페이를 받으려고 하면 엄청 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30대 때 저도 되게 이제 작은 페이로 강사 했지만 시간당 2만 원, 3만 원 되게 작은 돈으로 그렇게 했죠. 30대 때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. 어떤 공부하셨어요? 강의에 필요한 공부들을 다 하는 거죠.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돼요. 제일 비싼 연봉이 공부예요. 공부로 얻어지는 수익. 내 머릿속에 있는 거. 어차피 그거 갖다가 40대 돈 벌 거잖아요. 그럼 그때도 일과 가정과 공부를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? 일과 가정과 공부를 한꺼번에 한 거죠.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. 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잘 양분하면 돼요. 내가 일을 할 땐 애들이 3살, 4살만 돼도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요. 애들이 안 온다고요, 집에. 내가 오지 말라고 보냈잖아요. 그럼 애들이 9시에 갔다 5시에 온다고요. 3시에 오거나. 그럼 그 시간 동안 내가 공부하면 되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애만 키우는 줄 아는데 결혼이라는 장소는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커보고 시집간 30살짜리 나도 60년 커야 되는 장소예요. 애 좋은 대학 가는 꿈만 들어갈 정도로 결혼이라는 장소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. 생각해봐요. 4명이 모였는데 2명만 꿈이루고 2명이 희생자면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?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결혼 안에서 이 남자도 한 번도 안 커본 30살짜리 남자도 커서 60에 괜찮은 남자 돼야 되고 나도 30에 결혼해서 60에 괜찮은 여자 돼야 되고 0살로 태어난 애가 30에 괜찮은 인간 돼서 나가야 되고 그게 다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결혼이죠.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. 다 같이 성장해야지 올바른 결혼이죠. 그만큼 그 당시에 열심히 갈아 넣고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을까요? 근데 난 갈아놨다는 말 엄청 싫어하거든요. 나는 진짜 가른 애들이 갈았다 그러면 간 걸로 알겠는데 안 가른 애들도 갈았다 그래서.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되게 희생자 취급하지? 상처받았어요. 갈아 넣었어요. 당했어요. 갈아 넣었다라는 말의 실체에는 하기 싫은데 누가 나를 갈아서 집어 쳐넣어서 갈았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. 내 말이 아닌가요? 맞아요. 회사에서 갈렸어요. 갈아 넣었어요. 그게 아니라 어떤 일도 희생도 그 주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주도성을 잃으면 우울증 옵니다. 갈아 넣으면 반드시 번아웃이 오고요. 회사에서 하는 일도 주도성을 갖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이게 나의 앞으로 창업을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희생자 쪽에 생각을 덜 하게 되면 훨씬 우울증도 안 오고 주도성 생기고 행복해지거든요.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. 나는 한 번도 열심히 살았다고 날 표현했지. 내가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을 쓰기에 내가 내 인생을 위한 노동자냐고요. 갈아 넣게. 어떻게 평생 갈아 넣어요. 내가 무슨 노동자예요. 나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일해주는 파트너인데 내 인생의 파트너인데 만약에 다시 혹시 30대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? 네. 왜요? 저는 30대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옛날에는 안 돌아가고 싶었어요. 이유는 다시 살아도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. 너무 고생스러웠고 돈 없어서 힘들었던 때 너무 많았고 근데 요새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.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일을 줄이고 아이한테 더 집중할 거예요.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더 많은 애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고 그 시간이 나한테 부족했다라는 걸 알아요. 그 균형을 좀 더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나는
그 안에서 새로운 걸 또 많이 발견했었겠다 생각이 들죠.